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영상이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제목. 남의 집안 사정은 각자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왜 보면 어머니들이 좀 그런 경우 있는데, 어머니들이 왜 옆집에 이제 어머니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동네에 보면. 그러면 남의 자식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꼭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경우 다 있죠. 왜냐, 나랑 비슷한 또래 집안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네 많이 사니까 이건 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 이번에 뭐 성적 잘 나왔다고 하던데 상 받았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꼭 보면 남의 집안 사정은 꼭 잘된 얘기를 꼭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서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남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집안의 자제분하고 제가 친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저점이 없어요. 특히 나이 먹으면 이게 더 듣기 싫어. 어렸을 때도 듣기 싫었지만 한 나이가 지긋하게 되게 되면 왜 보통 성인 되고 나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 누구 자식 이번에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하던데, 아니면 누가 결혼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하는 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보통 아버지 분들도 그런 얘기 하지만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가, 걔 같은 데 가면 이번에 뭐 너랑 비슷한 나이 또래, 너는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하던데, 걔 이번에 뭐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 남편 돈 많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예.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게, 뭐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뼈에 사무치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집안 사정, 개인 사정은 이걸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정말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왜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모르는 게 약이에요. 요즘엔 특히 개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개인주의지, 말로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타인한테 관심이 많아.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누구를 만나고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난 모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면, 뭐 내 남친 여친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피곤한 세상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 사정을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남도 그 사람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집중하면 돼요. 오히려 모르는 대로 두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나 전화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대화의 주제가 거의 남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고, 뒷담화든 뭐든 간에 대화의 주제가 자신이 아닌 오로지 타인에 대한 것만 맞춰 있어요. 희한해요. 이래서 외국 한번 나가면 숨통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그런 거야. 우리가 상대방과 통하면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근황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관없는 사람 얘기를 들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상대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웃긴 거는 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남과 굉장히 조예가 깊다거나 만남을 가신다거나
그렇게 뭐 잘 알고 지내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데 알고 지내. 더 웃긴 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알고 지내. 안 그래요? 아, 참. 알아서 뭐 하려고, 진짜.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알아서 뭐 하려고. 우리가 좀 그래. 사실 뭐 알 필요도 없잖아, 솔직하게. 알 필요도 없는데 너무 많이 알고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에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거 안다고 해서. 오히려 그거 알기 때문에 좀 괜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신경 쓰게 되고, 괜히 막 그 사람들 중에 뭐 잘 나가거나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괜히 막 자기지심 느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인생에 너무 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 좀 안타깝지만. 내 인생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남이 자꾸 차지하는 것 같아.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인 행세하는 그런 느낌 들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각자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공간에 남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남이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적당히 들어와야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집인데 안방을 남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내 집입니까? 난 창고방 쓰고 있고 안방과 큰 방을 남이 차지하고 있어. 딱 그런 느낌이야. 내가 내 집으로 내가 살려고 아파트를 매매했어. 근데 거실과 안방을 남이 쓰고 있고 나는 화장실 옆에 문 앞에 있는 방을 써요. 그럼 이게 말이 집이지 내 집입니까, 여러분? 내 집에 얘기할 수 있어? 내 공간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이란 공간을 지분을 남들이 막 쓰고 있는데 내 물건 함부로 쓰고 내 소파 함부로 써가 더럽히고 물건 정리도 안 해놔봐. 그러면 짜증나죠? 엄청나게 짜증나. 딱 그런 느낌이야. 어. 내가 내 인생 살려고 내 공간을 확보해놨는데 그 공간에 남들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만든 공간인데? 자꾸 남들이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 사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훈계하고 뭐라 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게 남들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솔직히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게 매몰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남이야. 특히 나이 먹으면 그 남도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일상적으로 얘기 주고받는 남 얘기는요.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 나누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이 먹고 한 계란 한 판 지나고 나서 뭐 전화 누구 근황 들어도 그 사람도 만날 겁니까? 뭐하고 살지 모르지 않아요? 얘기만 듣는 거 전부지. 안 그래요? 근데 얘기만 들으면 전부인 것들을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고 있잖아요.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좀 보다 탄탄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내 인생이란 공간에서 남들이 자꾸 내 방 쓰고 내 공간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이제 탁탁 걸어 잠그고 보안장치 다 걸어 잠그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함부로 들어왔지만 그리고 타인과의 대회에서 자꾸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남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나에 대한 마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남이란 공간에 집어넣는 게 아닐까? 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나에 대해 뭔가 소개할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저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나에게 신경 쓸 시간에 남에게 신경 쓰는 시간이 많으니까.
정작 남에게 신경을 쓴 나머지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저는 인생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아가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회를 전반적으로 보면 나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과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옆에 사람 의식하며 사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에 대해 알아간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나이가 차는 거죠. 나이가 차면서 거기에 맞춰 사니까 나한테 필요한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남들 따라하는 거죠. 남들한테 맞춰주는 인생, 남들이 원하는 인생, 남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만 가는 거죠. 그게 내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남들 따라가다가 정작 이제 한참 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한테 맞는 게 아니구나. 괜히 남들 따라가다 내가 자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뒤늦게 알기 전에 어린 나이 때부터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힘든 게 많아서.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좀 싫으니까,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를 봐야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스스로 나를 떳떳하게 봐야 그래도 내가 인생에 대해서 좀 중심점을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남을 보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좀 뭔가 부족해도 봐야죠. 내 인생을 똑바로 봐야 내가 그 인생에서 뭔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지, 극복해 나갈지 방법이 서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좀 이겨나가야죠. 그것도 내 스스로 똑바로 봐야 이겨나가는 거죠. 자꾸 곁눈질로 쳐다본다거나 피해버리면 못 이겨나가죠.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남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적당히 남들이 하는 얘기를 좀 흘러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팩트도 아닌데 그 말을 다 받아들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나 자신을 바로 제일 잘하는 사람 난데 남들이 얼마나 안다 그래요. 몇 번 봤다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말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 데미지 많이 입잖아요. 남들이 평가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들이 평가에 자꾸 좌지우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내 인생에서 남이 함부로 개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공간을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 된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거고 각자 인생 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는 것도 참 웃겨요. 안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남에 대해 자꾸 알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과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똑바로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